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정치 옹호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그러니까 소명서를 제출을 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약간 좌편향되어져 있는 어조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죠. 객관적인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마가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 그러니까 소송 걸려온 것에 대한 심리를 합니다. 그 심리가 진행이 되면은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제 결정이 있을 것이고요.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역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백신 의무화는 연방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주 정부가 모든 독립국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주정부가 있고 주 대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이 각 주를 운영해 나가는 핵심 권력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알아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들이 모여서 연방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연방 정부는 주가 하고 있는 일에 개입할 수 있는데 제약사항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철저하게 이 각 주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각 주의 행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독재적인 나라가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나오게 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대통령 출마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2024년에 공화당 쪽의 대선 후보가 누가 가능하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1순위로 얘기되는 것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만은 그 다음 순위로 얘기되는 사람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이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작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사건 때문에 마이크 펜스를 배신자로 지목한 공화당 인사들, 그리고 마가 유권자들은 뭐 다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1%도 안 나오는 지지율을 보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하면은 7%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놓아도 7%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 특히 기독교 중심의 기독권층들이 이쪽으로 지금 이합 집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꿍짝꿍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활동들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물론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지아주 이야기할 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상당히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수주의자답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밋밋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펜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 부정선거 문제만 아니었다면 차기 대통령 깜이다라는 이야기 예전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는데,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발목이 잡혀져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 부정선거 문제에 얽혀져 있던 사람들의 지지율도 서서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현상인 것 같다.
중간선거가 이제 올해 진행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복잡한 이해타산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수선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다라는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대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트럼프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기득권층, 공화당 기득권층의 노력도 상당했다라는 그런 기여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읽히기 시작하고 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은 이제 공화당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로 통합되는 보수라는 이름 아래 모든 스펙트럼들이 다 통합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지 아니면은 또 이 당내 갈등 요소로 번지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마치 한국에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지금 4.4.5 지금 이제 분열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공화당들이 혹시 또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수 진영은 지금 계속해서 뭉쳐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인물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 엘리자베스 프리로가라는 분인데 이 프리로가는 연방 법무부의 지금 법무 차관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 소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주들이 소송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항소를 하고 해서 지금 그 소송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백신 의무화를 집행을 연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게 되고 심각한 건강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신 의무화는 빨리 다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방 정부에서는 이걸 놓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또 각 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떤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줄지 저희가 지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심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기를 저는 이제 기원합니다.